선생님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면 1번 좀 눌러주세요. 마이크 테스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 다 들리신다고 하시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더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유진의 생생 테마 토크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이 잘생긴 남자분 누군지 아시죠? 아,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진짜? 있으시면 한번 채팅창에 저 처음이에요 하고 좀 눌러봐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요, 임유진의 생생 케마 토크에 중요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고 다율양님 처음이시래요. 오. 오늘은요, 우리 K마스터즈의 박상래 원장님을 모시고요. 한 3, 40분, 1, 2부에 걸쳐서 정말 생생 토크를 할 건데요. 저희 지금 콘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박상래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상래 원장님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처음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박상래 원장님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주도적으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너무 잘생긴 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엄청 잘하시는데 오늘따라 되게 더듬으세요. 아니, 오늘 박상래 원장님이 그 예전하고 달리 그 의상 컨셉이 스티브 잡스시래요. 그래가지고 정장을 입고 항상 나타나셨는데 오늘 너무 젊게 하고 오셔가지고. 네, 오늘은 뭐 토크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잘생긴 남자분이 옆에 있으니까 말이 자꾸 그러시나요? 더듬게 되네요. 그 거짓말을 자꾸 하면 이렇게 더듬게 되죠. 아니, 입에 네. 침도 안 마르고 지금 거짓말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임강사님은 지금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떤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마케팅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원장님, 제가 사회자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물어보려고 했더니 먼저 습관이 물어보시네요. 돼가지고. 네. 네. 오늘 핸섬하시대요. 대성호트님이. 네, 감사합니다. 대성호트님. 그럴 때는 네. 그러셔야죠. 맨날 듣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네. 평상시에 자주 듣던 얘기라 별로 반갑지가 않네요. 네. 네, 역시. 가르쳐드리면 바로 아시네요. 네. 네네. 원장님, 근데 부동산 마케팅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네. 그 부동산 마케팅을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세요? 부동산 마케팅을 하게 된 것은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원래 전공이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네네. 유학을 갔다 와서 저희 아버님이 중개업을 부모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아버님 도와드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직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맡은 제 직책이 교육부에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 공인중개사 그래서 협회에서. 교육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 서포트를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안내 멘트도 해야 되고, 또 교수님들이 가끔씩 강의를 이렇게 펑크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제 때워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강사님 모실 수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또 때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또 이게 그러셨구나. 보람이 있는 직업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준비를 했죠. 펑크가 나면, 이걸 해줘야겠다. 그래서 준비된 강사. 네,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 때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 엑셀도 좀 준비하고 있다가, 펑크 나면 바로 그거 해주고.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그게 한 10년 정도? 10년 전에. 그러면 20살 때부터 해서 지금 30살? 지금 임강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원장님하고 동갑이잖아요. 저 그러시구나. 30살. 30살이시구나. 저도 30살. 네. 젊은 그냥 남자가 다 나가실 것 만나서. 같은데요. 네. 10년 정도 네, 10년 되신 정도 거구나. 됐죠. 네네. 그러면 10년 동안 제자들이 꽤 많으시네요. 저도 물론 제자지만. 그쵸. 한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10,000명은 되겠죠? 저를 10,000 거쳐간 명. 분들이.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죠.
만명을 다 기억하시면 저를 그거는- 기억을 또 못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한 번이라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 옛날에는 제가 네. 몸이 되게 말랐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살이 좀 쪄서, 아, 그러셨어요? 못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아, 이전에는 옛날에 아주 그분이, 많이, 네. 저구나라는 걸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 정도로 많이 변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53 kg 나갔는데 지금 75kg 나가니까 못 알아볼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시구나. 어, 그래서 지금 마케팅을 계속 하고 계신데, 처음 부동산 마케팅이란 개념 자체가 10년 전에 없었을 때 아닌가요? 그때는 뭐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런 네. 마케팅이 대세였고, 네. 이제 간간히 이제 블로그를 조금씩 했는데, 네. 블로그를 하는 분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초창기에 블로그 하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죠. 그쵸. 네. 초창기에 블로그가 워낙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뭐 꾸준히 올리기만 해도 그걸 그렇죠. 통해서 고객들 많이 유치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원장님이 그때 가르칠 때는 그 블로그 마케팅을 가르친 건 처음부터는 아니셨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뭐 컴퓨터 활용이나 네. 이런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아. 가르치는 걸로 가다가 네네.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블로그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것은 블로그 마케팅부터 나중에 마케팅 중에서는 제일 먼저 한 게 블로그 마케팅이죠. 그래서 우리 K마스터즈가 부동산 마케팅의 1등. 그렇죠. 1등. 1등. 넘버원. 네, 20대 강사 우리 원장님이 30대에 지금까지 키우셔서 1등. 네, 그렇죠. 1등. 근데 지금은 블로그 마케팅보다 동영상 마케팅 쪽을 우리 K마스터도 그렇지만 그쪽이 더 우위고 대세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케팅의 변화 같은 것들? 그렇죠. 지금은 블로그 마케팅보다는 동영상 마케팅이 대세인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블로그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아, 왜냐하면 블로그를 네이버가 지금 브이로그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블로그를요? 예. 그러니까 브이로그는 뭐냐면 블로그와 비디오의 합성어예요. 블로그 플러스 비디오? 그러니까 아. 블로그가 계속 성장을 하다가 딱 네. 정체가 되고 네네. 동영상 마케팅이 이제 급속하게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이버가 굉장히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블로그를 버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네네. 블로그는 네이버가 이만큼 성장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는 SNS잖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를 버릴 수는 없고 블로그 영역에 동영상을 많이 강화시켜서 유저들한테 외면받지 않도록 하려고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네. 이제 네이버 TV라는 것도 같이 만든 거죠. 그렇죠.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네이버 TV를 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향후 전망은 네. 우리가 네이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이버 TV, 네. 그다음 블로그를 브이로그로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유저들의 반응,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마케팅의 방향도 유튜브만을 할 것인지, 유튜브와 네이버 TV 블로그를 같이 가져갈 것인지, 이제 이게 결정되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볼 땐 비중은 지금 동영상 마케팅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블로그가 또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또 블로그를 안 할 수는 없죠. 저도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블로그 시작한 지 한 5년, 4년 정도, 4, 5년 된 것 같고요. 네네. 유튜브는 한 2년 차 횟수로 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힘들어요. 블로그도 올려야 되고 유튜브도 올려야 되고 이거 어떻게 비중을 맞추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뭐 이걸 각각이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네. 실제 나가서 메모를 찍을 때 네. 사진을 찍어서 글과 사진으로 블로그에 올리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네이버 TV에 올리면 되겠죠. 네. 그걸 하나로 생각해서 해야지 그거를 개별적으로 오늘은 블로그 찍기 위해서 하나 찍고 내일은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따로 찍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찍어서 효율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격차를 두고 올려주는 게 낫겠죠. 아니 근데 저희가 중개업을 하면서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또 중개도 하고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라는데 보통은 우리처럼 K마스터즈 같은 데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그 업체 같은 데서 광고해 준다 그러면 블로그도 맡기고 유튜브도 그냥 뭐 동영상 같은 거 주면 알아서 올려주고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경기가 좋을 때 유료 마케팅이나 그런 업체들한테 맡길 때하고 경기가 지금처럼 불확실하고 안 좋을 때 맡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유료 마케팅에 돈을 쏟아 부어도 그 이상의 가치를 뽑을 경우가 많은데 경기가 좋을 때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유료 마케팅에 쏟아 부어도 그만큼의 가치를 뽑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죠. 그만큼 효과가 또 그렇기 투자한 만큼 때문에 효과가 이제 없을 수도 있고요. 예, 무료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마케팅이 이게 시간이 많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걸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네. 잠을 줄여야 되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미친 듯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죽으면요? 죽으면은 뭐 천국 가겠죠. 아, 농담을 진담처럼 저도 하시는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 농담을 가시겠죠. 진담처럼.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유튜브에 또 이제 손을 대고 계셔서 유튜브 채널 갖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네이버 TV까지 해야죠. 근데 뭐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이게 동영상하고 블로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네. 유사문제 개념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남이 쓴 글을 베껴 쓸 수가 없고 늘 새로운 글을 써야 되니까 글 쓰는 걸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고. 네. 근데 유튜브는 사실 찍은 걸 가지고 네. 그 내용에 따라서 그냥 자막 넣어주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처럼 창작하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쉽고 하나 찍는데 또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긴 해도 그렇죠. 그거를 네이버 TV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카카오 TV에도 올리고 이렇게 여러 군데 동시에 올릴 수가 있고 다 노출이 되고 또 그걸 다시 올려도 또 노출이 되고 그러면 그건 더 효율적인 메모를 거죠. 찍어갖고 와서 순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요? 메모를 찍은 다음에 네. 편집을 해야죠. 네, 편집하고요. 근데 편집할 때 뭐 동영상 마케팅은 잘 아시겠지만 블로그하고 틀린 게 네. 동영상은 자막이 들어가면 자막도 검색에 노출되거든요. 아, 자막도요? 네, 자막도 노출되기 때문에 자막을 많이 넣어줄수록 좋은 좋아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왜 자막 밑에 이렇게 우리가 파워 디렉터나 이런 걸 배워서 하는 자막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자체에서 네. 자막을 넣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럴 수도 있고 그 다 검색이 돼요. 네, 다 검색이 됩니다. 여러분 자막 많이 넣으랍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자막을 많이 넣어서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편집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순서는 먼저 이제 네이버 TV에 올리고, 네이버 TV가 1번,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가 2번. 그 다음에 네이버 TV에 올린 거를 가지고 네. 이제 링크를 따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블로그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면서 그 동영상 갖고 와서 글을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쓰고. 순서를 하면은 가장 그게 효과가 가장 정석이죠. 그렇게 올리는 게.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뭐 카카오 TV를 하신다면 카카오 TV도 카카오 TV도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동영상에는 유사문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럼 카카오 TV도 동일해요? 뭐 유튜브나 저는 안 해봐서 여쭤보는 카카오 건데. TV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점유율 자체가 네. 높진 않아요. 네네. 높진 않지만 어차피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네. 올리는 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것도 여러 군데에다가 올려주는 게 그만큼 더 인터넷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거 하면 중계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요? 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죽는 거죠, 뭐. 오늘 왜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저기 금나라님 장렬하게 전사한대요. 아까 원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간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음. 그냥 뭐 아니면 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아예 때려치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 듣지 마세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네. 이제 제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근데 제대로 해야 되고요, 마케팅은. 네. 그냥 어중뛰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효과도 제대로 못 보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고 안 하려면은 차라리 오프라인에서 손님들한테 전단지 뿌리고 명함 뿌리고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뭐 저도 어떻게든 끌어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배웠던 분들 보면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이제 꾸준히 못하면서 못하게 되면 더 손을 안 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처음에 블로그든 유튜브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처음부터 바로 유튜브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블로그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나 포토스케이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루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블로그하고 유튜브는 상위 노출 기준이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뭐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는 확실하게 똑같죠. 재채패. 들었는데 또 까먹었다. 공부 안 하시네. 체류 시간 맞나요? 체가 아니고요. 재. 재는 뭐죠? 제시.
여러분 제? 뭘까요? 예? 뭐예요? 제방문자. 아, 제. 네, 제방문자 자, 기록. 네. 체류 시간. 시간. 음. 패. 패스. 패스. 패스가 아니고 네. 페이지 뷰. 페이지 뷰. 네. 아, 그게 똑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거 제방문자. 유튜브도 구독자가 많고 구독자 재방문을 수. 많이 해주면 좋은 컨텐츠라고 인정을 받고 네. 체류 시간. 동영상을 맞아, 틀으면 보는 보는, 시간. 시간이 길어야죠. 맞아요. 근데 짧게 보고 나간다는 뜻은 컨텐츠가 안 좋다는 그쵸. 걸 얘기하는 거죠. 많이 들어와도 그 짧게 보고 나간 사람이 많을수록 안 더 좋은 거죠. 효과가 떨어집니다. 컨텐츠가 안 좋다는 거를 떨어집니다. 통계를 증명해 주는 네, 거죠. 맞습니다. 페이지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에서 블로그를 하나 글을 보고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내용들을 보잖아요. 유튜브도 그러면 하나 동영상 보고 계속 연이어서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글 클릭한 다음에 네, 그 사람의 채널로 들어가서 여러 개의 채널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맞아요. 더 높은 점수를 받죠. 아, 그렇구나. 그 다른 경로 채널. 자체가 이제 이 사람의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그 유튜브에서 보면요. 처음에 구독자 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동영상도 많지 않아도 그 왜 추천 동영상이 올라가는 분들이 이제 구독자를 모으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데 그 추천 동영상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니까 뭐 추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유튜브에서 나름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 한데 저도 추천 동영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뜨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어쨌든 네, 시스템은 아직은 네, 밝혀지진 네, 않았어요. 아직은 정확하게는 제가 분석이 안 됐고 일단 피드백이 좋아야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통계들. 그러니까 블로그나 유튜브나 기본적인 어떤 상위 노출되는 그런 방식들은 대동소이하거든요. 뭐 다음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네.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고 거기에 반응이 좋은 영상들이 상단에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영상의 컨텐츠가 좀 희귀하거나 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 추천 영상에 뜰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반응이 그냥 피드백이 좋아도 추천 영상에 뜰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영상을 클릭해서 봐도 추천 영상에 뜰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동영상에 관련된 거고 우리 블로그에 관련된 거는 원장님 박사님이시잖아요. 최적화 최적화. 박사 박상래. 너무 좋아하시는 것 블로그를 같아요. 박살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블로그 쪽에 최적화는 원장님이 딱 그 히든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하면 최적화된 네.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여기서 얘기해요? 그거 얘기하면 10시간인데? 아이, 포인트만. 하나만, 비밀 하나. 뭐, 가장 중요한 거,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재채패. 제방문자 체류 시간 페이지 뷰. 저기 그러니까, 쓰셨네. 여기 1등님. 재방문자 체류 그러니까 시간 페이지. 재채패, 제방문자 체류 시간 페이지 뷰는 있잖아요. 네이버 검색 기준이 바뀌어도 네. 절대 바뀔 수 없는 세 가지 기준이에요. 근데 네이버 검색 기준 맨날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네. 다른 것들이 바뀌어도 얘는 바뀔 수가 없다고요. 아, 그래서 그게 진리다. 진리다. 이거는 진리다.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다른 것들은 이제 네이버 정책에 따라서 상위 노출되는 기준이 예를 들면 사진에 파일명을 넣거나 안 넣거나 태그를 요새는 넣거나 그쵸. 안 넣거나 실사진을 몇 장을 넣거나 적게 넣거나 뭐 동영상을 넣거나 안 넣거나 그런 좋아요를 기준들은 눌러주거나 안 자꾸 눌러주거나 바뀔 수도 수가 있다. 있는 건데 바뀔 수도 있다. 제방문자 체류 시간 페이지는 바뀔 수가 없는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네. 블로그 상위에 뜨는 사람들의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좋은 컨텐츠로 인정되는 그 블로그들의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가 재채패거든요. 아, 그래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재방문자 체류 시간 페이지부는 영원한 진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거나. 그리고 저 세 가지가 높은 사람은 네. 다른 기준이 충족이 안 돼도 상위 뜨는 거예요. 아, 다른 기준이 충족이 안 돼도 네. 그러니까 저게 항상 가장 중요한 검색 세 기준이 가지예요. 바뀌어도. 네, 바뀌어도. 근데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가 또 뜸하게 안 하게 되면 방문자 수가 갑자기 쭉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저도 보니까요. 12월 20일 날 올리고 안 올려갖고 어제 그제 계속 올렸거든요. 한 달 만에 올리게 됐어요. 근데 블로그가 네, 올릴 때는 방문자가 계속 늘고 네, 안 올리면 일정 시간 떨어지고 네. 올리면 다시 그 정도 올라가고 네. 안 올리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자체가 잘못된 블로그예요. 꾸준히 안 올려도 꾸준히 방문자가 유지가 되나요? 그럼요. 오, 뭐 제 블로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 2달에 한 번 올리나?
두세 달에 한 번 원장님 쓰나? 자랑 시작합니다. 네. 두세 달에 한 번밖에 안 써도 방문자 수 몇 명이세요? 방문자 수 뭐 많지는 않지만 저는 뭐 제가 올리는 글이 상위 뜰 정도만 유지하니까 뭐 한 5, 600명 정도는 안 올려도 늘상 똑같아요. 여기 편집할 때요, 원장님 여기 어깨에 뽕 이만큼 넣어서 편집하는 거 뽕, 아시죠? 뽕을 이렇게 그 올렸을 뽕 이렇게 때. 편집 거 할 줄 아시죠? 그거 한번 넣어주셔야 돼요. 네, 원장님 어깨, 네. 제 어깨 말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방문자가 고르게 들어온다는 뜻은 네. 내가 상위에 떠 있는 글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글들이 방문자가 정말 많은 그런 글들이 많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방문자가 많지 않아도 네. 그 글이 잘 쉽게 밀리지 않는 뒤로 호순으로. 오랫동안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 글 같은 경우에 뭐 6개월, 7개월, 1년도 떠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 올렸던 것들도 그렇죠. 이제 새로 계속 떠 있는 검색해서 거죠.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글들도 계속 상위에 떠 있을 수 있어야 누적이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 가만히 안 올려도 옛날에 떠 있는 것들이 계속 상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의 방문자들은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확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꾸준히 안 올려도. 그렇죠. 꾸준히 안 올려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어.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쓰면 올라갔다가 쉽게 떨어진다는 뜻은 내 지수에 맞지 않는 키워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무슨 쓰고 말이냐면 있는 거네요, 그럼? 센 키워드 쓰는 거지. 내 지수보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 썼을 때 2등에 떴어. 네. 그러면 이게 나한테 맞는 내 지수에 블로그 등급에 맞는 키워드가 아니고 네. 그 다음 날이 되면 바로 밀리고 가버리면 첫날은 내가 상위에 떴으니까 방문자가 늘겠지만 네. 그 다음 날은 2페이지, 3페이지 밀리면 방문자가 네. 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문자가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 떠 있다면 방문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또 새로운 거 올리면 또 그것도 계속 또 늘어날 거고. 그럼 누적이 돼서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쉽게 밀리는 키워드.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내가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밀린다는 뜻은 네. 그 키워드가 내 지수보다 세다는 뜻이에요. 센 키워드를 써서. 조금 더 약한 키워드를 써야 되는 거죠. 아, 그게 또 요령이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는 키워드로 많이 있으면 방문자가 계속 거의 유지가 되는 거죠. 남들이 많이 쓰는 센 키워드를 쓰면 하루는 올라갈 수 있으려면 하루 이틀 그죠? 올라가도 금세 다른 밀리는 사람들이 거는 또 더 글을 새로 또 올리거나 하면 밀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또 모르는 무지한 우리들은 무조건 센 키워드가 좋은 줄 알고 딱 많이 그렇죠. 쓰는 키워드를 넣고 그럼 글을 반짝이죠. 쓰죠. 잠깐 떴다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글을 썼을 때 상위에 뜨면 네, 이제 그게 밀리면 또 쓰거든요. 그렇죠. 또 쓰고 상위에 떴다가 또 밀리고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업적인 글의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블로그가 이제 점수가 떨어지게 되죠. 아, 그러니까 물건만 많이 올려도 안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채패가 네, 재방문자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상업적인 글만 올리다 보면 네. 체류 시간도 짧아지고 페이지뷰도 짧아지고 적게 되고 그렇게 밀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상업적인 글과 일상적인 글이나 아니면 정보성 글을 몇 대 몇 정도로 맞추면 제일 좋을까요? 권장하는 비율은 뭐 7대 3? 7대 3? 상업적인 게 7? 아니요. 반대로? 반대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상업적으로 물건을 하면 올려. 뭐해. 점수가 안 좋은데. 그래도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글을 자꾸 올려서 지수가 떨어져서 아예 안 뜨는 것보다 네. 일상적인 글을 많이 쓰고 간간히 쓰더라도 탁탁 떠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막 일상적인 일 쓰다 보면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 유튜브. 유튜브는 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매물만 올려도 상관없거든요. 상관없죠. 자기 컨셉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블로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유튜브는 처음부터 매물을 계속 올려도 되거든요. 매물만 올리든, 뭐 일상을 올리든, 뭘 상관없거든요. 올리든. 컨셉만 잡아서 계속 꾸준히 가면 되거든요. 그게 재채패에 다른 별도의 영향을 안 끼친다. 근데 블로그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상의 글이나 정보성 비중이 글이 좀 높아야 많아야 근데 좋은 블로그라고. 물론 상업적인 글을 써서 네. 재채패 통계를 높일 수만 있다면 네. 그게 그건 낫죠. 가장 좋죠. 그게 난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자꾸 글을 써서 상위에 뜨는 분들이 이렇게 해도 상위에 뜨고 저렇게 해도 상위에 뜨니까 네. 나중에는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급만 계속 올리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처음에는 일상글 쓰다가 떨어져요? 지수가 네. 떨어지는데 네.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떨어지거든. 아, 근데 매일매일 그때, 해도. 예, 매일매일 해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확 밀리거든요. 네. 근데 그땐 늦은 거죠. 왜냐면 지수가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쵸. 눈으로는 안 보이죠. 이게 아니 순위가 막 떨어지는 게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져 버리니까. 어느 날 찾아볼 수도 없는 저 밑에. 네, 그때 밀릴 때는 다 밀리잖아요. 그쵸. 한두 개만 밀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방문자가 확 줄어들 버리죠. 그럼 원장님 말씀은 지금 동영상 마케팅이 뜨고 있지만 그래도 블로그를 버릴 수 없는 이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관리하고 말씀드린 뭐 일상글, 매물글을 하고 같이 하면은 뭐 상위를 유지할 수 있고 게다가 지금 네이버에서 브이로그, 브이로그죠. 브이로그가 아니라 브이로그. 브이로그는 요거 브이로그. 네. 아니 브이로그는 보통 일상의 그걸 브이로그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얘기할 때 음. 브이로그는 블로그와 비디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얘기할 때는 브이로그를 그런 거예요? 원장님도 근데 그때 우리가- 브이로그 찍으셔가지고 올리신 네.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걸 밀고 있으니까 블로그를 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아니 이게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마케팅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에 과연 네이버가 지금 바꾸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반응을 봐서 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블로그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쵸? 있기 때문에 보기는 많이 보죠. 블로그. 그렇죠. 유튜브에 비해서 적은 것뿐이지 다른 SNS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죠. 그냥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블로그 다 하고 계시죠? 혹시 블로그 안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한번 2번 눌러봐 주세요. 지금 저희가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시간 많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블로그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 블로그 하시죠? 근데 원장님 이런 블로그 안 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로그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데가 있나요? 그럼요. 저희 K마사지에서 가르치죠. 이거는 뭐 짜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네. 일단 블로그 마케팅이든 유튜브 마케팅이든 뭘 하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컴퓨터에 네. 컴퓨터에 익숙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하는 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꾸준히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네. 하나의 글을 쓰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오래 걸리는 거죠.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개 쓰는 것도 힘들어서 안 하게 되다가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쉽고 단순해지면 일 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죠.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하루 종일 써도 한 개를 못 쓸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걸 이제 매일같이 쓰라고 하니 그쵸.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컴퓨터를 웬만큼 다루는 게 중요한데 네. 우리가 가르치는 중개업에 잘 먹히는 뭐 마케팅이나 컴퓨터 활용법은 일반적인 학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말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블로그를 배우는 이유는 뭐 상위 노출시켜서 이제 뭐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블로그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우는데 필요한 기술들은 사진을 찍었다. 어떻게 PC로 빨리 갖고 올 것인가. 사진을 뭘 누르면 올라갈 것인가. 글은 어떻게 쓰면 상위에 뜰 것인가. 이 세 가지만 알면 상위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엑셀을 배우는 이유는 고객 관리, 매물 관리, 수익률 계산 때문에 배우는 거죠. 네. 뭐 회계사처럼 전문적으로 엑셀을 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개업에 필요한 엑셀 활용법, 중개업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중개업에 필요한 마케팅은 따로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딴 데서 배워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죠. 그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가르치죠. K마스터즈에서. 이거 무슨 만담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죠. K마스터즈 맞아요. 선생님들 배우고 계시죠? 네, 온라인 교육도 하고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네, 오늘 제가- 원장님이 주로 강의를 많이 해주시죠. 오늘 뭐 아까 임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각본을 짜놓고 얘기하면 이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딱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본 없이 하자. 아무런 대본도 없이 그냥 시작을 하자. 그래야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작을 해봤는데 제가 웃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인상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임 원장님이 강사님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갖고 오셨어요.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음.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여기 거를 어깨 뽕.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톡 건드리면 터지니까 네. 네.
건드리고 네. 있습니까? 네,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저 혼자 잘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깨뽕 이렇게. 지금 우리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첫 시간에 많이 하셨는데 이제 유튜브 관심 많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어린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유튜브를 안 보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저는 유튜브를 하는데 저는 유튜브 별로 안 보거든요. 필요한 것만 보는데 핸드폰 들고 있는 분들 다 보면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지하철이든 뭐든. 그래서 지금 우리 중개사님들, 우리 K마스 회원님들, 회원 아닌 분들도 유튜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아예 유튜브에 대해나 동영상 마케팅 쪽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더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그 유튜브하고 네. 네이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지 브이로그로 그러니까요. 바뀌고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프레지로 조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네이버가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원장님이 발빠르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먼저 움직이시면은 어차피 다른 중개사들보다는 선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 그 원장님, 그 수업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 수업 중에 이제 기억나는 선생님들 계세요 혹시? 그 10년 동안 수업했던 중에 가장 기억나는 또 특색에서 기억난다든지 너무 괴롭혀서 기억난다든지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뭐 많은데 네.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아주 굉장한 기억을 남겨주신 분이 한 분 있죠. 어떤 기억? 첫사랑에 아련한 기억?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12시 새벽 12시 정도에 네. 전화하신 분이 계세요. 아, 12시마다? 네, 신데렐라예요? 아니, 12시 정땡? 12시에 전화를 했는데 네. 박사님 원장님 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 네, 전데요.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을 안 해요. 전화 잘못 끊어졌나? 네. 봤더니 계속 그 신호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직 끊어진 게 아니거든. 네. 말을 안 해요. 네. 왜 말을 그러더니 안 할까요? 네. 그래서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는 거예요. 원장님 옛날에 무슨 짓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새벽에 전화해서 여자가 젊은 여성이 네. 한 30대 중반?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요? 저희 카페 회원이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카페 회원이 아니었고 네. 지금은 카페 회원인데 누군지 몰라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분 블로그에도 얼굴이 안 나와요. 네. 누군지 모르는 아직까지 몰라요. 얼굴을 본 적이 지금도 없으니까. 모르세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요? 단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뭐 그건 알지만 그분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건 아직도 모르죠. 근데 우는 거예요. 네네. 근데 오해하게.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여자가 우는 소리가 밤에 들려요? 우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네. 벌떡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막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스피커폰으로 해라. 경험이 많으시군요. 저는 그치. 와이프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치.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통화해라. 그쵸.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피커폰으로 놓으면서 한 네. 2, 3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했죠. 해야 되나? 아니, 버튼 내가 누를까 옛날에 말까? 뭘 잘못했을까? 어떤 분한테 어떤 잘못했길래 울까? 네. 그래서 생각은 안 나고. 네. 아시다시피 저는 술을 안 먹잖아요. 네. 필름이 끊어져 본 적도 없는데 기억은 안 나고. 네. 근데 우는 데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고. 네. 불안한 거지.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던져서 변기에 던져버려야지. 그러면 이제 의심을 갖는 거지.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저 울지 마시고 침착하시고 네. 왜 그러신지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네. 했더니 자기 신랑이 십장이래요. 십장? 욕이 아니라니까. 십장이 뭐예요? 그 노동하시는 분들. 네네네. 관리하시는 분들. 아. 막노동 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 아, 십장이라고 그래요. 네. 자기 남편이 십장인데 인부들하고 싸웠대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나와버린 거예요. 반 정도가. 아, 불만으로. 인부들이? 갑자기. 네. 근데 레미콘 차와 있지 뭐 할 일은 태산 같고 네. 그걸 처리 안 하면 인건비만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몸이 다니까 인부를 구해서 막 충원을 시켰지만 모자라니까 자기도 한 거죠. 그 일을. 전화하셨던 여자분. 신랑이. 십장인 신랑이. 신랑이 네. 일을 하다가 네.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요. 떨어져 보셨어요? 2층에서? 아니요. 2층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도 네. 막상 올라가면 되게 높아요. 네. 저 옛날에 떨어져 봤어요. 아. 그 막노동 하다가. 알바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어머. 근데 그분은 네. 벽돌리로 떨어졌어. 그래서요? 반신부수가 됐어. 어머. 근데 그 여성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예전에 따는 게 있어서 갖고 있었지만 네.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네. 아무것도 못해요. 네.
컴퓨터도 못 다뤄. 네. 사회생활 안 하기 때문에. 오, 네. 근데 신랑이 그렇게 돼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고민하다가 중개업을 시작한 거예요. 신고입 시작하고 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 시작했는데 네. 전세 자금을 빼서 네. 한 거죠. 그것도 일반 1금융가에서는 그런 거 안 해주잖아요. 네. 상금융권 가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네. 전세 자금을 빼서 그 돈을 가지고 개업을 무턱대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숙기도 없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되게 내성적이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선 경쟁 상대라고 물건도 안 주지. 그러겠죠. 경험도 하나도 없지. 없죠. 그러니까 사무실만 열어놓고 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계약도 못하고 네. 계속 임대로만 나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지. 네. 나중에 인터넷에 뒤지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저는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시간에 전화해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생각하고 하고 전화번호로 고민을 하다가 네.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한 이유는 뭐냐면 강의를 무료로 듣게 해달라. 아.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어려우니까. 네. 근데 막상 제 목소리 들으니까 아, 말이 선뜻 안 나와서 안 나오지. 한동안 퍼즈 했다가 울음이 터지신 자기가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쵸. 그래서 생판 처음 뵙는 그러니까. 것도 아직 목소리 들으는 그러니까 원장이 많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기가 비참해서 전화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딱 하고 내 목소리 들으니까 이제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얘기 끝나면서 강의를 좀 무료로 듣게 해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2가지 조건을 달고 해줬어요. 어떤 조건이요? 선생님은 컴퓨터도 못하고 네. 나이는 젊지만 마케팅 해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남들처럼 하는 것처럼 해서는 절대 짧은 시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네. 그러면 미친 듯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한 2-3시간 자고도 버틸 만한 각오가 돼 있느냐.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전 이번이 마지막 기회고 이번에 안 되면 그냥 가족과 함께 죽을 거래요. 와, 죽을 각오를 그런 하셨네? 각오를 갖고 있는 거죠. 네. 2번째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듣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무료는 아니고 네. 후불제로 해드릴게요. 후불제. 네.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수강료 내실 거죠? 아, 다 듣고 계약을 많이 하고 돈을 버시면 네. 이제 기간을 정해주지 않고 그게 뭐냐면 자기선언 효과. 아시죠? 심리 효과. 네. 자기 스스로 말을 내뱉고 나면 지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네,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근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안 내. 수강료 끝까지 아직도 안 내. 네. 그렇다고 뭐 제가 전화해서 저 선생님 좀 살만하신 것 같은데 수강료 안 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방지하려고 자기선언 효과, 심리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수강료를 내는데 걸린 시간이 네. 몇 개월이 걸려요? 그분은 내셨어요? 네. 와. 2배를 냈지, 수강료. 감사하다고. 네. 근데 그게 6개월 차에. 6개월 차에 그만큼의 자기가 소득이 되니까 자기 내고도 당당하게 내겠다고 2배를 내셨다고요? 네, 2배를 넣었는데 와,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2배를 그분이 6개월 차에 냈다는 뜻은 네. 이미 한 3개월 차에는 수익이 발생했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내가 먹고 살만해야 애기 분유값이 멈춰지. 네. 나중에 후불제인 제 수강료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짧은 기간에도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네요. 그분이 이제 지금 실무교육 받는 분들하고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네요. 와. 지금 개설등 실무교육 받는 분들 보면은 네. 요번에 30회 시험 따고 다 잘할 것 같지. 자신감 충만하지 지금. 네. 뭐든지 잘할 것 같고 다 성공할 것 같은데 네. 막상 실무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실무교육생들 보면 답답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요? 속이 터져.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거든 지금. 지금 아무것도 모를 때죠. 아니 지금 가서 중개사고 예방기법 그거 공부하고 계약서 작성하는 거 죽어라고 공부하면 뭐예요. 손님이 와야 계약을 하고 맞아요. 손님이 와야 계약서 쓰다가 중개 사고도 터지는 거지. 네. 손님이 오지라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생각은 안 하고 개업하면 인테리어 어떻게 하지? 간판 어떻게 달지?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마케팅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당연히 가가 사무실만 열면 손님이 올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얘기해줘도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보이거든. 그럼요. 그런 분들 보면 미칠 것 같죠, 제가. 성격상. 어떻게든 막 지적해서 막 알려주고 싶은데 또 그렇게 법정교육에서 실무교육 법정교육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네. 제가 이제 그 실무교육 하고 나면 평가서를 내거든요. 네, 평가서 쓰죠. 평가서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네, 뭐라고 쓰세요? 젊은 놈이 잔소리가 심함. 평가서 그 문항이, 그거 다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협회 직원분들이 네. 저한테 좀 그런 잔소리 하지 잔소리 좀 말라고? 그만 좀 하려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젊은 놈이 잔소리가 심함. 네. 그리고 또 뭐라 써놓으면 강의를 안 하고 잔소리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원장님 성공했네요. 젊은 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좀 적게 보이는 거 좋은 거죠. 욕은 아니고. 30살이면 젊게. 30살이면 젊은 젊게 거죠. 젊죠. 예. 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쓰는 걸 보면은 이제 미치는 거죠. 답답해서. 왜냐하면 실무 교육 때 2시간 정도 강의하면서 뭐 얼마나 많은 걸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마케팅은 꼭 준비해라. 마케팅 안 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네.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들으시면 어떠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는 안 사람도 그런 있는데 사람도 있고 아까 그분처럼 정말 고마워.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분들 보고 강의하는 거고. 이게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강의해야 재밌어. 되는데. 눈물 나신다고 하시는데요. 감동이고. 대성없습니다. 예. 원장님은 그럼 수업하실 때 그 오프라인 수업하실 때 네. 맨날 수업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뭐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무지하게 떨리죠. 왜요? 너무 예쁜 선생님들만 계셔서?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예쁜 분 계시면 이제 그분만 보고 해야 되니까 가슴이 막 뛰죠. 여러분 수강 교육하러 올 때 못생기게 하고 오세요. 화장하고 오지 마십시오. 가슴이 뛰어서 수업을 못 하신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렇게 예쁘고 표정 좋은 사람 보면은 오히려 힘이 나고 그럼요. 이제 인상 쓰고 졸고 있는 사람 보면 이제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 때문에 강의가 안 돼요. 몇 사람 안 돼도.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올 때는 그날 강의가 잘 안 풀리죠. 네. 여러분 눈 동그랗게 뜨고 원장님 강의 이제 들으세요. 다 보여요 지금. 자 이제 얘기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수업 들어갈게요. 자, 블로그하고 네. 유튜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블로그와 유튜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뭐가 차이가 날까요? 기본적으로 유사문서의 개념이 블로그는 있고 유튜브는 없다. 그리고 블로그와 브이로그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네이버 TV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이버 TV는 네이버에서 유튜브를 이기기 위해서 야심차게 내놓은 동영상 그쵸. SNS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네이버 TV가 딱 나오면서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렸던 동영상 같은 스타일로 네이버 TV에 올릴 것을 우려한 거죠. 네이버에서.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블로그에다가 동영상을 넣으면 블로그 상위 노출되는데 도움을 주죠. 그렇죠. 지금도 도움이 되지만 네. 옛날이 더 비중이 컸단 말이에요. 영상에 대한 비중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을 그대로 활용해서 RC 동영상으로 동영상 만들고 워터마크 넣어서 음악 집어넣고 재생시간 길게 해서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렇죠. 올렸죠. 네. 이제 그런 것들로 네이버 TV에 올리게 되면 유튜브하고 차별화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미 올렸던 사진을 올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네이버 TV를 많이 보지 않게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유튜브를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질의 정보를 올리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준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올리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 TV는 승인을 받아야 돼. 맞아요. 신청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조건이 어떠냐. 초창기에는 블로그 이후 300명 블로그 이후 300명. 또는 유튜브 이후 유튜브 구독자 300명. 300명 기준이었네요.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네. 이제 네이버 TV를 만들 수 있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반응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네이버 TV에 뭐하러 올려?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그쵸. 보지도 않는데 네. 차라리 그 유튜브에 올리면 되지. 네. 사람들이 안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어떻게 해줬냐면 조건을 완화시켰죠. 지금 현재. 네. 블로그 이후 100명, 유튜브 이후 100명. 100명으로 다운이 네.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렇게도 안 올리니까 네. 네이버 TV에 올린 영상에 가중치 점수 주죠.
어떻게요? 네. 예를 들면 블로그에 올린 영상 한 5년 차. 옛날에 되게- 올렸던 거? 아니, 이제 블로그 글수가 네. 뭐 1000개, 2000개 되시는 분이 블로그에도 영상을 올려요. 네. 그 다음에 네이버 TV로 어제 개설하신 분이 영상 하나를 올려요. 네. 그럼 둘이 똑같은 조건일 때 누가 뜨느냐? 네이버 TV가 뜨는 거죠. 아, 네이버 TV를 더 빨리 예, 위로 예. 띄워준다는 말씀이시죠? 동영상이 더 상단에 뜨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걸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 그럼 네이버 TV가 굉장히 지금은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지금이 네이버 TV를 운영해야 되는 시점이죠. 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네. 계속 이런 혜택을 주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네이버 TV라도 영상 올리는 분들이 같은 지역에서 여러 명이 나오게 될 거고, 네. 그럼 경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때는 더 지금보다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이버 TV에 올리는 동영상을 예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동영상을 올려도 돼요? 그 유사문서로 걸리지 않을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네이버끼리는 유사문서 개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다음이나 네. 뭐 네이트온이나 뉴스 기사나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다 유사문서 걸리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동영상은 네이버 TV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것끼리는 걸려요? 예, 걸리고 그 외에는 안 걸리죠. 그러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TV는 안 하고 유튜브 하면 유튜브에 올렸던 동영상을 네이버 TV에 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블로그에 올리지 않았다면 예전에 아니 올리지 블로그에 그렇죠. 예전에 네. 올리지 않았었다면 올리지 않았다면 아, 네이버 TV에 먼저 올리는 게 더 좋은 거죠. 네이버 TV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그게 안 잡히니까 그 다음에 네. 올려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것도 넘어가고 이 유튜브는 포털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포털 사이트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포털 사이트 1위가 어디예요? 네이버 제가 사회자 같은데 네 점유율이 몇 프로예요? 75% 옛날 얘긴데. 우리 55% 우리 임 교수님 공부 안 하시네. 공부 안 합니다. 지금 85%. 그렇게 높아졌어요? 네, 네이버 오. 점유율이 85%예요. 포털 사이트.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유튜브를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는 아니지만 포털 사이트처럼 쓰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네. 하루 중에 네이버로 검색하는 것과 유튜브로 검색하는 양이 어느 정도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네. 거의 9대 1이에요. 유튜브를 더 많이 검색한다는 말씀이시죠? 유튜브를 90% 검색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핑하는 거. 쇼핑도 그 유튜브에 올려서 검색창에다가 쇼핑 항목을 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쇼핑할 때만 네. 네이버를 이용해요. 쇼핑할 때면 네이버에 그 밖에는 다 그 유튜브로? 외에는 정보를 볼 때는 전부 다 유튜브예요. 나중에 계속 그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의. 아마 많은 분들이 그쵸. 유튜브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럼 뭐 우리가 지금 타겟을 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요즘은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 뭐 40대에서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기 사고 있는 집, 사고 팔고 정도지 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은 40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주로 50대, 60대가 맞아요. 좀 여유 자금도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거든요. 네. 타겟. 그러면 임강사님이 볼 때, 교수님이 볼 때는 그 50대, 60대 정도에서 네. 유튜브를 보는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많을까? 50대, 60대 유튜브 비중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요. 퍼센테이지 또 얘기해야 돼요. 또 틀리면 또 공부 안 했다 혼내시려고 그러죠. 응? 찍기를 잘해요, 찍기를. 50대, 60대 자, 그러면- 인원 중에서 유튜브를 보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2018년도 4월, 네. 2019년도 4월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그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많은 사람이 늘었을까요? 올라갔냐고요? 네, 한 70%? 틀렸어요. 더 많이 올라갔나 보네요. 네, 더 많이 올랐어요. 그쵸?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한국 50대 이상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 유튜브가 1등이에요. 네. 카톡도 많이 좀 늘었죠? 네이버도 조금 늘었어요. 다음도 조금 늘었어요. 근데 유튜브만 유독 100% 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의 상승폭이 다른 SNS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을 하는 고객이 가장 오래 사용한 어플이 유튜브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새는 정말로 5, 60대라고 해도 사실상 예전에 생각하는 그 5, 60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쵸. 뭐 연령대가 이제 사람 수명도 길어지고 네.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연령대도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유튜브는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냥 어렵지가 네.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더 선호하는 거고 사람은 글을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보고 따라하는 게 직관적이고 이미지를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네. 더 영상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20대 친구들만 유튜브, 10대, 20대 친구들만 유튜브 많이 본다라는 그 편견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저런 그 기록처럼 저런 통계처럼 5, 60대들이 더 많이 유튜브를 쉽게 그렇죠. 손잡고 보고 편하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케팅을 할 때 짐작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통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통계상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 유튜브가 1등이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상승폭이 가장 커요. 네. 자, 그러면 동영상 어플 중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많이 쓸까? 네. 통계 보시면 유튜브가 엄청나게 높고요. 그 다음이 네이버 네이버 TV. TV. 그러니까 네이버 TV가 이만큼 올라온 것도 네이버가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점유율을 치고 온 거죠. 네. 그 다음에 SKT 옥수수. 요건 아시죠? 알죠? TV 드라마 같은 거 네, 같이 볼수 보고 하는 있는 거고. 거. 그 다음에 카카오 TV죠. TV. 그 다음에 넷플릭스. 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네. 이 카카오 TV도 많은 사람이 정말 보진 않지만 그래도 꽤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만큼 나오네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저 넷플릭스보다 더 많이 나오죠, 얘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 보면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전부 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많은데 유튜브가 약간 줄었네요, 그렇죠? 이 시험 동영상 어플 이용자는 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네이버 TV나 이런 게 나오면서 좀 뺏기는 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형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제 퍼지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예, 나오는 폭이. 네, 그래도 어쨌든 유튜브가 가장 뭐 최고로 높은 지금 현재는 또 이용률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음. 또 유튜브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투자할 때 타이밍 있잖아요. 그럼요. 투자할 때 타이밍.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네. 조금밖에 수익을 못 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마케팅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럼 지금이 작년도 말 하반기 그리고 올 초반 초 1, 4분기가 동영상 마케팅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예요. 이제 더 늦어지게 되면 안 이제 된다는 거죠. 막차를 왜? 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에 예전엔 0.1% 정도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은 유튜버를 하고 있는 유튜버를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내가 시작하면 내가 거의 최초고 처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도 아주 빠르게 그 성장할 수 지역을 있다. 선점할 수도 구독자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많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불리해. 왜냐면 우리 공인중개사의 연령대가 네. 젊은 분들보다는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층 뭐 3, 4, 50대가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공인중개사 분들이 막 치고 들어오면 아니 퀄리티를 30회 공인중개사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원장님.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유튜브 활동 딱 시작해 버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못 따라가죠. 퀄리티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잡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적기고 네.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 노력하는 거에 몇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그 사람을 제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유튜브 다 잘하고 계시죠? 지금 막 찔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라잡기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정말로요. 저도 그 공인중개사들 30회 공인중개사들 지금 실무 교육은 아니지만 그 창업 교육하고 있는데 너무 젊은 친구들이 많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막 여러 공부 많이 하고 지금 부동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될 타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 그럼 동영상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혹은 채널만 만들어 놓고 지금 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네. 상위 노출되는 기준도 되게 비슷한 게 많다고. 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는 이제 다른 점도 물론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태그 같은 거 완전 다르죠. 태그 다르죠. 블로그 상위 노출에서 태그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태그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블로그에서 동영상의 자막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유튜브에서 자막은 또 굉장히 검색에도 중요하고.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스마트 에디터 1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스마트 에디터 언어를 쓰고 있죠. 자, 요 화면이 이제 스마트 에디터 1이라는 화면이고 옛날에는 2.0 버전을 쓰고 있었죠. 네. 자, 요 화면에서 뭐 블로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동영상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 동영상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동영상을 올리면 요렇게만 지정할 수 있었죠. 네. 올리고 나면 대표 썸네일만 하나 썸네일만 지정해주면 지정하면 끝이죠. 끝. 예. 근데 지금은 제목을 넣을 수가 있죠. 제목, 정보, 태그까지. 근데 동영상에다가만. 제목에 네. 여기 보시면 별표가 별표 있네요. 예. 네, 꽃표. 필수. 꼭 넣어야 된다. 그쵸. 네. 제목을 넣지 않으면 영상 자체를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임 강사님?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검색에 걸린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영상이 개별 검색 가능하도록 바꿔준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분당 아파트라고 쓰고 거기 있는 들어가 있는 영상, 컨텐츠의 영상이 짜장면 먹는 영상을 넣으면 나중에 동영상 영역에서 분당 아파트 치면 짜장면 먹는 영상이 뜨는 거죠. 나와요. 떠요. 그런데 지금은 네. 제목은 분당 아파트라고 썼지만 블로그에 영상의 제목에다가 신촌 짜장면 맛집이라 써놓으면 동영상 영역에서 신촌 짜장면 맛집 치면 그거만 걸러도 영상이 나오죠. 뜬다는 거죠. 네, 걸러도 나오죠. 그러니까 개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바꿔주느냐? 네.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보니까. 많이 보니까 동영상만 걸러서 볼 수 있게 네. 동영상만 검색에 걸러서 걸 볼 수 있다.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360도 컨텐츠도 블로그에서 돌아가도록 지원해 주잖아요. 옛날에 네. 분양하는 홈페이지에서 돌아갔던 것들. 네. 여러 가지 또 용량을 1기가에서 4기가로 늘렸다가 지금 7기가. 네, 더 커졌죠. 재생 시간이 15분에서 1시간 늘렸다가 7시간 재생이 되잖아요. 또 UHD급의 영상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해줘요, 4K까지. 고화질.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커스가 영상에 맞춰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블로그를 브이로그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한 거고 네. 또 유저들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네이버 TV도 만든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같이 가져가서 혹시 성공 못하면 네이버 TV 영상 쪽만 둘 중에 하나라도 성공할 수 살려야 있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향후 진행되는 마케팅의 방향에 따라서 유저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느 것에 더 힘을 실어줄 건지는 이제 마케팅 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마케팅의 방향이 정해지겠죠. 아, 오늘 너무 학구적인데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와,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교수님이 너무 이쁘시니까 제가 이게 옆에 있으라니까 눈을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려니까 막 떨려 마음이. 심장이 떨려. 이제 원장님 많이 바뀌셨죠? 좀 이상해지셨어요. 이제 서른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도 잘하시고. 이제 나이가 30이 되니까 네. 이제 이성에 눈을 뜨는 나이가 된 거. 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주셨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또 바뀌었던 게 하나가 뷰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뷰가 있었죠. 이 뷰가 뭐냐면 스마트폰에서만 보이는 항목이죠. 네, 맞아요. PC에서는 안 보이죠. 네. 그럼 뷰에서는 뭘 보여주느냐?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리뷰. 이 4개의 섹션을 합쳐서 뷰라는 곳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개의 섹션만 뷰에서는 보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뷰가 나왔을 때 많은 K마사지 회원님들한테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네. 원장님 갑자기 방문자가 많아졌는데 이거 왜 그러죠?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던데 네네. 그 이유가 네. 그분들의 이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모바일에서 뜨게 되니까 뷰에서 뜨게 되니까 4개 섹션을 합쳐서 떠버리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 그죠. 거죠. 들어오는 방문자가 늘어나는 그 거죠. 여러 군데에서 네, 들어올 수 그래서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뷰에는 네. 다이아라는 로직이 적용돼 있어요. 타이어로직이 원래 그 블로그에 적용되잖아요. 뷰만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다이아 로직이 뭐죠? 다이아로직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다이아 로직은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리는 로직이 아니고 네.
경험을 기반으로 글을 썼을 때 높은 점수를 준다는 로직이거든요. 네. 그 다이아 로직이 뷰에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본 곳, 뭐 그런 유의 블로그나 글들이 더 상단에 뜰 수 그쵸. 있는 구조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번에 바뀌면서 그런 글들이 선수들이 그렇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글들이 더 많이 뜨도록 뷰에 이 다이아 로직을 적용시켰고 다이아 로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영상이죠. 영상이죠. 그렇죠. 근데 영상인데 옛날처럼 사진 돌려가면서 찍은 영상 말고 네. 실제 직접? 촬영한 영상. 네. 거기에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뷰가 나오기 전에는 검색을 스마트폰에서 하면 네. 네이버 지도가 먼저 뜨거나 네. 뭐 웹페이지가 먼저 뜨거나 지식인이 뜨거나 카페가 뜨거나 블로그 뜨거나 항상 이런 것들이 먼저 떴는데 네. 얘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검색을 하면 심심치 않게 영상이 제일 먼저 뜨는 경우가 많이 많죠. 발생하는 네.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상이 더 많이 뜨게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뷰에는 다이아 로직이 적용되어 있고 다이아 로직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바로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영상을 가장 띄우고 있는 추세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지겠죠. 영상 쪽으로. 영상 그쵸? 쪽이. 보기 편하고 바로 검색해서 볼 수 있게.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다이아 로직도 배웠습니다. 아, 지금 열심히 다 동영상 올리시고 하시는 동영상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설명 안 해도 한 곳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동영상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또 뭐 카카오 TV부터 다 동영상 쪽으로 지금 모든 마케팅이 몰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일단요. 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네. 유료로 하는 그런 마케팅은 그냥 포기하시고 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네. 자기 개발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좋은 투자는 네.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남한테 투자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지만 자기한테 투자하는 건 남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꼭 마케팅을 내가 중기업만 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내가 중기업을 접더라도 뭐 인테리어 사업을 하든 뭐 빵집을 하든 뭘 하든 마케팅은 다 필요한 거니까. 아니, 모든 사업의 기본이 네. 마케팅, 그렇죠. 영업. 모든 업종에 네.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마케팅이기 네. 때문에 마케팅만큼은 나이가 많든 적든 다른 직업을 갖든 안 갖든 내가 죽을 때까지 상업적인 행위를 한다면 무조건 익혀야 되는 거고 꼭 필요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항목인 거죠. 그렇죠. 내가 블로그나 동영상을 할 줄 알면 뭐 업종이 부동산을 하다가 뭐 다른 뭐 학원을 하든 아니면 뭐 가게를 하든 다 전망만 시키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 금나라님이 유튜브는 좀 겁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유튜브가 겁내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님, 유튜브를 처음에 할 때 좀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임 교수님처럼 내 얼굴을 보여주면서, 뭐 임 교수님은 워낙 미모이시고, 또 이렇게 남한테 얘기하는 것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얼굴을 내놓고 해도 되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한테는 말을 정말 잘해도 네. 이게 카메라만 딱 들이대면 이제 말을 못 하시고 이제 딱딱해지고 그건 좀 부담스럽고 뭐 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뭐 유튜버 활동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내 목소리나 아예 얼굴을 내보내지 않고 그렇신 분들도 많습니다. 찍은 영상에 소리와 그래, 음악을 넣어서 입혀서. 자막을 넣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은 안 나가지만 목소리만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은 나가서 찍지 않고 지금처럼 얼굴만 보여주고 브리핑 자료만 가지고 네.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건 이제 내가 어떤 것이 더 편한가에 따라서 일단 유튜브를 시작할 때 컨셉을 잡아야죠. 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네. 본인의 컨셉이 있어요. 가장 자기가 편안하고 어울리는 오래 거. 할 수 있는 거. 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 좀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유튜브 활동하면요? 네. 아, 장비 때문에 그런가요? 장비 때문에. 음. 근데 카메라는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되고 네. 이런 마이크 꼭 굳이 안 사도 되죠. 네. 이어폰 마이크. 여러분 스마트폰 사대 주는 번들 이어폰 가지고도 꽂아서 쓰면 되는 거고 네. 필요하다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K마사지에서 파워 디렉터 18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배우기에 가장 좋아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네. 그런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너무 겁을 내지 않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금나라님. 그리고 꼭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얼굴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만 나와도 충분히 매물이나 아니면 부동산 정보를 보는 데는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금나라님이 고민하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한부동산. 저희 회원님이시죠? 저희 카페 회원님이죠. 네. 1800, 6000. 이거 몇 명이에요? 1860만. 1860만이 아니고 60명. 1860명. 네. 우리 대한부동산님 보시면 한번 영상 보세요. 다른 분들 하시는 걸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목소리도 안 나오나요? 네, 목소리 아예 안 나갑니다. 아, 그냥 그 자막으로만 네. 해주시네요. 또 편집만 하시는 거네요. 찍어온 영상을 걸? 찍어서 자막으로 편집만 해요, 이분은. 편집, 그러니까 찍어 와서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서 편집하고 올리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아, 대한부동산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목소리가 안 이런 나와도. 식으로 하는데요. 네, 조회수 보시면 이래도 1600명. 꽤 많네요. 네, 꽤 많은 사람이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니까 꼭 내 목소리가 나가야 된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편견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또 어떤 분들은 소리만 나가죠. 네, 목소리만 나가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목소리만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도 이제 저희 쪽에서 많이 하신 분인데 6,900명 정도 계신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성을 목소리만 다하는 나와요. 부동산입니다. 얼굴은 안 보여요. 항상. 오늘의 물건은 원주, 창고, 공장, 정비소 건축하고 싶으시다면 이거는 바로 교수님 요토지. 찍어온 강력 드론으로 찍어온 추천 거를 드립니다. 목소리를 입힌 거죠. 나중에. 네. 들어 구독, 찍은 좋아요, 다음에 알림은 원주 나레이션. 정성TV의 아주 네. 큰 힘이 됩니다. 평당 30만원, 198평은 편집만 하셨다. 70만원에 보상이 완료된 반값 토지 계획관리.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으로 지금 되어 직접 있는데요. 나가서 찍으신 거죠, 이거는? 그럴 보상을 때도 얼굴 안 시에서 나오시네요. 보상을 네. 아까 여기까지 이분은 절대 얼굴이 안 나가요. 아, 얼굴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나오고, 경우는 주로 네. 강원도에서 네. 토지나 이런 것들만 위주로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잘 아시지만 토지라는 게 원래 쉽게 빨리빨리 계약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 안 되죠, 잘. 잘 안 되는데 이분은 잘 돼요. 그리고 또, 아니 그 고객 입장에서도 토지를 사려면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 현장에 있는 그 원주민 부동산 말고는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영상을 드론을 보고. 띄워서 전체적인 어떤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봤을 때 한눈에 이렇게 딱딱딱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물만 올려요. 매물만 올리는. 예, 지금 정보성 뭐 다른 거 블로그처럼 전혀 안 올리시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네. 그냥 매물만 주구장창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도 컨텐츠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매물 올린다고 뭐 상업적인 콘텐츠라고 안 들어오는 건 네, 아니죠. 그런 게 필요하신 아니기 분들이 때문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는 상업적인 글만 계속 올리면 안 되죠. 지수가 떨어지는데 유튜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우리한테는 차라리 매물만 올리는 유튜브가 필요할 수 있죠. 그렇죠. 특징적으로 제가 하는 네. 매물이 특색이 있다면 계속 그쪽을 올리시면 그쪽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임 교수님처럼 어떤 정보성 그런 내용으로 많이 네. 올리게 되면 구독자를 빨리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구독자는 장점은 있죠. 네, 빨리 늘리시죠. 왜냐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보니까. 하지만 이제 돈하고 바로 찍게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 교수님도 이제 매물을 막 올리셔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네, 매물 네. 구독자를 어느 정도 확보했으니까. 확보했으니까 이제 네. 매물을 올려서 수익하고 연결시키는 거를 이제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저기 많이 계약하셔서 네. 뭐 차 한 대 뽑아주시면 아, 쌍화차가 필요하세요? 커피가 필요하세요? 그런 차 말고 네. 저 굴러달리는 아, 유모차? 굴러다니는 유모차? 유모차인데 30살인데 유모차는. 외국차. 아, 유모차, 외국차? 외국차. 30살에 유모차를 탈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강남에서 중개하시잖아요. 근데 강남에서. 큰 거 한 건 해야지. 빌딩 그럼요. 아유, 그럼요. 한 4천억짜리 하나 해서 네. 뭐 감사하다고 저한테 뭐 벤츠 한 대 정도 S클래스를 하나 뽑아주고. 알겠습니다. 제가 4천억짜리 하면 제가 벤츠 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4천억짜리 빌딩 하나 계약하면 벤츠 한 대 저한테 선물하기로. 아, 네. 뭐.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기 때문에 네. 나중에 진짜 계약하면 주셔야 돼요. 네네. 4천만 원, 4천억 원짜리. 그쵸? 그러니까 중개수수료가 얼마든 4천억 원짜리를 빌딩 매매하면 이제 그때는 제가 3,990억 원만 할 거예요. 3,990억 원.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제 벌써부터 빼기 시작하잖아요. 혹시 불안하니까. 나중에 혹시 계약할까봐. 아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약속. 여기 증인이에요. 약속. 네, 대성호투님이 약속하세요. 약속. 네, 약속. 약속. 네. 그리고, 네.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도장 찍었으니까. 네, 도장까지. 이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은 안 썼습니다. 사인을 안 했으니 도장만 찍었습니다. 네. 도장 찍고 난리 나고 다야 되는데, 이응 원래 잘 서명하고. 아시죠? 뭘요? 구두로 얘기해도 계약이 성립되는 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네. 더 보시래요, 대성호투님. 알겠습니다. 뭐, 4천억 원만 벌겠습니까? 더 벌어야죠. 네. 그쵸. 많이 벌어야죠. 자,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마시고요. 어떤 매물이든 어떤 형태든 목소리가 안 나와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자막으로만, 또 어떤 분은 목소리를 얹어서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저처럼 얼굴이 나오는 게 부담이 없다면 얼굴 한두 번 나오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한두 번 나오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나와서 고객님들이 딱 믿고 얼굴이 보이면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유튜브를 찍으시면 되십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작이 중요하지요. 시작만 하게 되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원장님 계실 때 얼른 질문해 주시면 또 좋은 말씀 드린다고 하니까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계약 확률이 어느 게 높을까요? 유튜브가 더 높지 않을까요? 물건이 있다면? 왜냐하면 다 보여주고 나서 연락이 오는 거니까 관심 있는 이제 블로그도 사진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영상도 찍어주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분들은 네. 계약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심리 효과 중에 네.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단순 노출 효과. 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는 높죠. 거죠. 저도 호감도가 상승합니다. 전화가 오시는 분들을 굉장히 친한 것 그렇죠. 같이 전화가 오세요. 네, 평상시에 늘 봤던 분들. 네, 그러면서 뭘 물어보신다고 굉장히 친하게 전화를 하시는데 그게 그건 거예요. 제가 맨날 찍어서 올리니까 얼굴 보고 목소리 똑같으니까 전화하면 반갑게. 그리고 방문했을 때도 내가 봤던 이미지와 똑같거든. 근데 이제 블로그에 글만 쓰다 보면 네. 이제 블로그 글이 너무 이쁜 거죠. 글은 잘 쓰는데 그래서 잘 쓰고 너무 마음에 들고 해서 목소리도 예쁘고 해서 갔는데 얼굴이 안 이뻐. 계신 분이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 딱 있는 거죠. 완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외모비야. 그 외모 큰일 나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게 꼭 예뻤는데 못생겼다 그 뜻이 아니라 네. 내가 상상했던 생각했던 이미지와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틀린 거죠. 다를 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죠. 그러면 그럴 때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내 모습을 보여준 분들은 늘상 봐왔던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계약 확률이 블로그에서 훨씬 더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대성호트님 포토샵 좀 했다고 하신대요, 고객들한테. 대성호트님 못 알아봐요. 너무 포토샵 하시면 막 찔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포토샵을 너무 하시면요 어떤 현상이냐면 네. 이제 그 사진으로 이제 보고 딱 가가지고 대성호트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대성호트님 좀 뵈러 왔는데요. 어디 계시죠?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아닌 척하고 면 되죠. 그럼 전데요. 안 돼, 이거.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요. 제가 실장인데 제가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선생님 잠깐 앉아 계시래 불러드릴게요 하고 가서 포토샵을 하고 와요? 포토샵하고 얼굴 고치고 그 다음 화장한 다음에 딱 나와야죠. 거기 가세요, 그럼 벌써. 그건 가나요. 예.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유튜브 찍을 때 대충 하고 찍습니다. 그래서 실물이 더 예쁘다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포토샵 안 하고. 이게 얼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항상 방송을 할 때 안경을 주로 많이 쓰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강의할 때 안 쓰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저를 봤던 분이 실무교육 때 네. 저를 딱 보고 그분이 전주를 모르는 거죠. 또 박상민 원장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때 봤던 사람이
저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안경 하나 벗은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런 확 게 달라지네요.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물론 목소리가 나오고 또 그냥 자막으로 해도 되지만 그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서 뭐 예쁘시든 안 예쁘시든 말랐든 그게 중요한 건 뚱뚱하든 아니에요. 예,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진실된 모습으로 나와서 찍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글을 쓸 때 단점이 뭐냐면 사람이 글을 썼을 때 댓글을 달잖아요. 네. 내용이 좋네요. 이렇게 써요. 네. 근데 이 내용이 좋네요라는 댓글이 내용이 좋네요 하고 비꼬는 건지 내용이 좋네요 하고 칭찬하는 건지 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글을 읽을 때 네. 마음이 내 어떠냐에 마음에 따라서 따라서. 내가 기분이 정말 안 좋을 때 그런 댓글을 보면 뭐야 이거 이 사람 나 비꼬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기분 좋을 때 보면 이 사람이 내 걸 보고 좋아하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이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니까 네. 이게 왜곡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근데 영상은 얼굴이라는 게 나가면 그 얼굴 속에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진정성이 보이는지 정말 사기를 칠 것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같아. 네. 이 사람은 내가 물건을 맡겨도 절대 나를 속이지는 않을 사람이야. 라는 신뢰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네. 개혁 확률이 높은 거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예, 저는 그러니까,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처음 보지만, 고객 입장에서 계속 봐왔던 얼굴이고 모습이고, 뭐 사진이고 하니까,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고, 이 중개사님 말을 신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 내보내는 걸 너무 겁내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모두 얼굴로 밀어붙입시다. 붙입시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유튜브에 겁내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 첫 번째로 삽을 뜨면 첫 술이 힘들지 첫 술을 뜨면 굉장히 쉽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질문이 많지 않으신데요? 너무 많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러네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좀 풀었더니 따로 이렇게 뭐 준비는 안 해도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게 오늘 하는 게 강의였으면은 준비를 해왔을 텐데 강의가 아니고 토크라고 생각을 하니까 토크는 그냥 진솔하게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뭐 이렇게 별도의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원장님이요, 바뀐 30살이 되시더니 이게 좀 컨셉이 이게 자꾸 이렇게 어깨가 뽕이 이렇게 막 들어가시는 컨셉으로. 어깨 뽕이 이렇게. 네, 이게 불쑥불쑥한 컨셉으로 오늘 컨셉 그렇게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원장님하고 박상래 원장님, K마스터즈의 박상래 원장님하고요.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한 2시간은 안 걸렸지만 한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부동산 마케팅을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토크를 한다니까. 그리고 하고 계셨지만 만족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오늘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 어느 정도 힘이 얻어서 이제부터라도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결심이 쓰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시작하기 좀 어려우시면요. 원장님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혼자 하기 좀 힘드시면 부동산 마케팅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 하고 생각해서 혼자 하기 힘들면 힘드시면 저한테 전화하시고 네. 그리고 우세요. 막 울어야 돼요. 근데 울어도요. 네. 진정성 있게 울어야 이제 되고요. 참. 진정성에 울지 않으면 K마스터즈와 함께. 네. 한 가지 또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칠까요? 네. 네, 토지의 경우 유튜브를 알리게 되면 직접 들어가는 경우를 방지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네. 공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공장도 유튜브가 아니라 블로그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공장의 정보를 내가 나한테만 가지고 있는 물건을 올리게 되면 네네. 주변 부동산들이 딱 보면 알거든요. 알죠. 저 공장은 어디 건데 나왔네? 그 물건을 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래서 블로그 운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진을 올리죠. 비슷한. 꼭 그 사진이 아니라도. 네, 그 사진은 아니고 나갔던 사진에 다른 사진을 올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전화 오거나 컨택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공개되어 있는 물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도 내놓고 저기도 내놓고 다 내놓은 거는 네. 어차피 다 공개된 거니까 네. 유튜브에 올려서 먼저 파는 사람이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공개를 해야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네. 나한테만 있고 이 물건은 거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물건은 동영상을 찍 때 그거를 오픈하지 않는 거죠. 유튜브에 올려서는 안 되죠. 네. 가지고 있다가 손님이 왔을 때 또는 다른 영상을 소개하면서 그런 물건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에서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전속 계약서를 썼던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오픈해도 되겠죠. 네, 전속 계약을 완전 썼다면 그러면 오픈해도 뭐 되죠. 어쨌든 이제 계약이 되면 전속 계약 쓴 우리 중개사님들한테 수수료를 주는 방향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문제될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훔쳐가기도 하고 물건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네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우선 너무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있듯이 네. 네, 어쨌든 누가 계약하든 먼저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요. 좀 많이 그 마케팅을 하셔서 먼저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네, 직접 실행.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옛날에 보면은 저 땅을 내가 5년 전에 샀으면 네. 5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안 샀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오르는 줄 몰라가지고 못 산 거죠. 뭘 샀을 수 있죠. 누가 나쁜 놈이에요? 누가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못 샀어요. 산 누가 사람이 나쁜 좋은 놈이에요? 놈이에요. 안 산 사람 둘 다 나쁜 놈이겠지만 네. 진짜 나쁜 사람은 알면서도 안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알면 사야죠. 모르는 사람은 다섯 알려주면 번 살 건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살 걸 하고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고요. 네. 제가 알려주잖아요. 통계상으로 유튜브가 여러분 타깃하는 고객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네.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관망만 하죠.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시간만 흐르죠. 나중에 정말 사람들이 다 유튜브 활동을 하고 네. 나 혼자만 안 해서 도저히 안 하고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효과도 별로 없잖아요. 효과도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될 거 뻔히 보이는데 미리 하라는 거죠. 미리. 이왕이면 어차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남들보다 더 빨리 조금 힘들더라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 네. 그게 여러분한테도 유익한 거죠. 네. 네네.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K마스터즈에 오시면 됩니다. K마스터즈는 부동산 마케팅 전문 교육 기관이니까 A부터 Z까지 네. 다 알려주시고 연습시켜주시고 같이 또 공유하시고 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네. 자, 오늘 뭐 좀 더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시간으로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박상현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치기 전에 어떠셨는지 한번. 일단 소감을. 뭐 우리 임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 네. 워낙 뭐 사회를 잘 보시니까 제가 굉장히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즐거웠고 편안했습니다. 원장이 혼자 다 말해놓고서. 저 혼자 다 했나요? 네. 네. 어깨에 막 뽕 들어가면서. 저는 이렇게 건드림이 이렇게 말이 나가니까 아, 제가 또 말이 많잖아요. 네, 원장님 말이 많으세요? 말이 좀 잔소리도 많이 하니까. 아, 그쵸. 잔소리는 또, 킹왕 짱이시죠. 그리고 우리 임 교수님이 워낙 재밌게 잘하셔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진짜요? 저 원래 표정이 이래요. 좋을 때 표정이. 아, 네. 오늘은, K마스터즈의 박상래 원장님. 오늘 컨셉은, 스티브 잡스 컨셉이고 어깨에 올라간 스티브 잡스 네. 컨셉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또 너무 재밌으셨죠?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로 우리 원장님 모시고 또 편한 토크 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전이니까 설 전이니까 설 인사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이제 다음 주인가요? 구정이? 다음 주죠. 예, 다음 주가 이제 구정 연휴인데 구정 연휴 기간 동안 뭐 노시는 것도 또 좋겠지만 잔소리. 아 참. 자, 구정 연휴 기간에 너무 노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정 공부를. 연휴엔 좀 쉽시다. 공부 평상시에도 안 하는데 구정이라도 해야지. 구정 연휴엔 좀 쉽시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편하게 쉬시고, 주부이신 분들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주부가 아니신 남자분들은 사모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네. 얘기하셔야 돼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겁게 노시고. 네.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일들, 좋은 일들 많이 해서요. 우리 행복하고 또 재미있는 2020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좋은 내용으로